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 아기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의 테마는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 대한 부분, 서머리, 총 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서머리를 가져야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약간 분산돼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나오는 듯 싶더니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로 넘어갔다가 갑자기 에너지가 뭐 일로 전환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일을 사실상 더 먼저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포커스가 일에다가 맞춰질 거야. 되니?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망각해. 그렇지. 근데 이제 또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일하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따로 떨어뜨려서 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기는 한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여러분들 뭐 시중에 판매되는 교재라든가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요. 되니?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단어는 빠지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나오고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살짝만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그냥 라지 2로 쓸게요.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하는 공식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EP 플러스 EK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EP와 EK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이 P가 포텐셜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게 되는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기호로 표기할 때 EP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속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간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선생님이 지금 있는 요 스튜디오가 10층이거든요. 지상 10층. 그러면 지표면을 기준점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기준면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10층 높이에 해당되는 선생님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잠재적인 에너지야. 왜냐면 내가 지금 뭔가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없거든. 여기 가만히 서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뛰어내린다라고 했을 때 10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당도하게 될 거냐면 지표면 있는 쪽까지 당도하게 될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자살이지 뭐.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점프를 해서 뛰어내린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속력이 없어요. 그쵸? 가만히 뛰어내린다라고 했을 때. 근데 지면에 닿기 바로 직전에는 속력이 최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높이, 이 위치 에너지가 결국에는 내가 뛰어내림과 동시에 얘네들이 나중에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가 뛰어내리진 않았잖아. 하지만 뛰어내린다라고 하거나 혹은 누가 나를 밀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떨어지면서 속력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는 죽을 수도 있거든. 그치? 그럼 이거는 되게 잠재적인 거야. 잠재적인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요 포텐셜의 약자죠. 잠재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E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EK라고 써져 있는 이 K는 키네틱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예요. 알겠니? 운동이 영어로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스포츠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있던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EK는 운동 에너지, EP는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 두 마리를 합하게 되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역학적 에너지가 여러분들 교과서상에서는 단어가 빠져 있기는 한데 선생님이 내신 특강에서는 설명 다 해드렸어요. 알겠니? 단어 없이 설명한다라는 게 되게 좀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답답하고 좀 애매해. 그래서 그냥 이 단어 넣어가지고 그냥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왜냐면 문제에서는 나와요. 문제상에서는 저 개념에 대한 부분이 나와.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 특강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부분이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아이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내신 특강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위치 에너지에 대한 공식을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래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9.8mh예요.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8mh라는 거는 9.8에다가 질량과 높이를 곱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높이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위치 에너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공식을 열심히 외웠어.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공식 있을 거 아니겠니? 그럼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 EK는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에 해당되는 공식이에요. 되시죠? 그러면 너희들이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열심히 공부를 했어.
암기했어. 자, 이제 시험장에 갔어. 문제를 풀으려고 했는데 이 공식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달랑 하나만 나온다라고 하면 그 공식 하나 가지고 여러 개의 계산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운동과 에너지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다양하게. 그치? 공식을 내가 다 암기를 했다라고 한들 뭔가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외운 공식이 예를 들어서 5개였다라고 치자. 어떤 거 사용할 거야? 여기서 멘붕 온다고. 그치? 그래서 공식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이 문제에서는 어떤 공식을 초이스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포인트도 하나씩 집어 드릴 겁니다. 위치 에너지의 포인트, 운동 에너지의 포인트. 따라올 수 있겠지? 팔로우 미.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위치 에너지 EP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선생님이 지금 서 있는 이 위치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창문을 열고 내가 뛰어내린다라고 하면 여기가 10층 높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못하면 죽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냥 기준면이 여기 바닥이야. 이 방바닥이야. 그랬을 때는 내가 어디 뭐 뛰어내릴 데가 있어 지금? 나 여기 지금 방바닥에 붙어있거든. 뛰어내릴 데가 없어.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높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똑같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기준면을 방바닥으로 놓느냐 아니면 저 아래쪽 지표면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 에너지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방바닥에서는 떨어질 일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빵이 되는 건데 만약에 지표면을 우리가 기준면으로 놓는다라고 하면 여튼 그 지표면 있는 쪽까지 내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높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동일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뭐에 따라서 바뀌더라.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기준면이요. 그쵸? 기준면. 그래서 위치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푼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출제자가 기준면을 어디로 정해줬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문제에 접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내신 특강에서 운동 에너지 공식 다 설명해드렸으니까 여기서 자세히 설명 안 할 건데 운동 에너지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출제자가 자꾸 요거를 살살살 건드려.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자꾸 응용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함정을 파요. 그게 바로 누구냐? 속력이에요. 속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존재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질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M 달랑 써져 있죠. 근데 속력은 어때요? 위에 제곱근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이게 사람을 아주 미치게 만들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포인트는 뭐냐? 속력이 있어야지 운동 에너지가 존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속력이라고 하는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에 제곱이 붙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제곱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꾸 여기서 털려요, 선배들도. 자, 그러면 그래,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을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에 대한 조건을 뭐 질량은 뭐 2kg이었어, 속력은 2m/s였어 이렇게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 조건을 바꿔요. 근데 질량을 2배로 늘렸어.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을 뭐 3배로 늘렸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얼만큼이 커졌는지를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질량은 2배야. 속력은 3배야. 그러면 2배, 3배 커졌으니까 두 마리를 그대로 곱해가지고 2, 3은 6, 6배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나 보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틀린다고요. 응?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선은 속력이 2배예요. 그 다음에 미안해. sorry. 질량이 2배예요. 그 다음에 속력이 3배래요. 그래서 두 마리를 곱해주게 되면 2, 3은 6이니까 운동 에너지 6배 커지는 거 알겠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지. 속력은 3배이기는 하나 뒤에 지금 오른쪽에다가 뭐를 붙여야 돼? 제곱을 붙여줘야 돼. 그러면 여기 2배 그대로 들어가고요. 3을 2번 곱한 거잖아요. 그쵸? 3, 3. 그럼 요 세 마리를 싹 다 곱한 값이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의 증가 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제곱을 잊지 마세요. 되시겠죠? 그래서 포인트로 들어가는 부분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포인트로 들어가는 부분은 여러분들 문제를 다 풀고 나면 맨 마지막에 검토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사항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식 뭐 위치 에너지 9.8mH,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자, 시험 문제상에서 그림의 스타일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공식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쵸?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1번 그림하고 2번 그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틀린 그림 찾기.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틀린 그림 찾기. 사실 얘나 뭐 경향은 비슷하기는 한데 지금 얘는 그냥 단순히 떨어져요. 그렇죠?
얘는 떨어지면서 아래쪽에 있는 압정을 박아서 눌러요. 그쵸? 뭐 압정이 될 수도 있고 못이 될 수도 있어요. 얘들아. 여하튼간 내가 떨어지면서 뭔가 물체를 건드렸어. 그래서 이 물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였어요. 그렇죠? 박아서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 자, 얘도 그냥 단순히 속력이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속력이 존재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누군가하고 부딪혔어. 물체를 건드리면서 물체가 이동을 했대요. 자, 얘도 건드리면서 아래쪽으로 이동했죠. 얘도 건드리면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쵸? 그 차이예요. 그냥 단순히 위치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이냐, 단순히 운동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이냐, 아니면 얘네들이 뭔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뭔가 일을 한 것이냐, 움직이면서 뭔가 부딪혔죠? 일을 한 것이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은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돼요. 보통 물리로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 자료가 같이 나와요. 그럼 그림을 보고 너희들이 공식을 뭘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너희들이 이제 초이스할 수 있으면 우선은 뭔가 이렇게 계산 문제 풀 때 자신감이 생길 거야. 뭔 말인지 가지? 자, 그럼 그냥 이렇게만 그림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제시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선생님, 그림하고 제시문하고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누구를 믿어야 되나요? 제시문을. 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림보다. 무슨 말인지 가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물체가 있어요. 일정한 높이가 존재하죠? 그쵸? 떨어졌대요. 뭔가를 박아 눌렀대요. 그쵸? 그럼 공식은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될 거냐면 높이가 존재하니까 이 P, 위치 에너지가 존재해요. 박아 눌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동거리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1로 전환된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된 거. 그 다음에 속력이 지금 있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거든? 운동 에너지가 물체와 충돌하면서 물체를 이동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1로 전환이 된 거구나. 그렇죠? 이건 그냥 단순히 운동 에너지. 이거는 단순히 위치 에너지. 얘네들은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된 케이스. 얘네들은 운동 에너지가 1로 전환된 케이스. 그럼 공식 어떻게 쓰시면 돼요?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아까 저기서 봤잖아. 9.8mh라고. 이게 다 뭘로 전환되는 거야? 1로 전환되는 거지. W는 Fs. 자, 운동 에너지 아까 공식 봤죠? 2분의 1 mv제곱. 얘가 뭘로 전환된다고? 1로 전환된다고. W는 Fs. 이렇게 되시죠? 마찰력에 대한 부분은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값이 어떤 식으로 조건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바뀝니다. 얘한테 온전히 영향을 줘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한테 영향을 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서머리 파트에서는 너희들이 꼭 기억해줘야 되는 거 우선은 첫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는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자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식을 초이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높이 H값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냥 위치 에너지 공식에다 넣어서 문제를 풀라고 하면 안 풀릴 때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물체가 있는 건지 이 물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물체를 건드려서 움직이게 했는지, 그치? 공식 초이스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살짝 쿵 얘기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맛배기로 살짝 얘기해드렸어요. 내신 특강에서 자세한 내용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우리 내신 특강에서 다시 보도록 하자고요.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